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배송맨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댓글을 보니까 목소리도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아유, 너무나 과찬이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뭐. 악플보다는, 그죠? 기분 째지죠. 네, 좋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배죠!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모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늘 이야기 특성상 이모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똘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모님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모님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야기 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아하, 네, 예. 똘순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터지기 한참 전 똘순이가 대략 6살 때,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네. 국민학교를 다니기 이전 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지금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요. 있었겠죠, 예. 그 당시 이 똘순이가 보통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거를 찾아다니면서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이쁘지 이러면서 본인의 시선을 끄는 게 그때 당시 나이 때는 굉장히 흔한 놀이였어요. 물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었지만 똘순이는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돌아보던 중에 굉장히 이쁜 눈을 한 무언가를 보게 되고요. 얘들아 일로 와봐. 여기 좀 봐봐. 되게 예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똘순이 친구들은 똘순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어디 하면서 똘순이 주위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똘순이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기 봐봐 굉장히 이쁜 눈을 한 이모야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똘순이 친구들은 아무도 그 이모야를 보지를 못해요. 이유인즉슨 똘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영가였고 당연히 똘순이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볼 수가 없었고요. 예. 똘순이 친구들은 야, 뭐 어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예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똘순이는 여기 봐봐 여기 이모야 빨간 눈하고 되게 이쁜 눈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어리다 보니까 선생님 똘순이 거짓말해요. 야 저기 가자 얘랑 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지나가게 됐는데 요런 가벼운 일들이 쌓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쟤 이상해 쟤 이상한 거 봐. 그리고 당연히 공급생 꼬마아이들이 예.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똘순이 자꾸 안 보이는 거 보인다고 거짓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내 선생님들도 요 예. 똘순이를 자세히 보게 되었죠. 네, 바깥 놀이를 하거나 할 때도 다른 나비라던가 곤충, 개미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아이들과 달리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히 보이는, 본인 입장에선 흔히 보이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더래요. 이 선생님들도 처음에 똘순이를 봤을 때는 나무를 보는 건가? 앞에 있는 풍경이나 꽃을 보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소름으로 돋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똘순이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순이를 무서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똘순이 부모님들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시대가 80년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대부분 하는 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불과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한들 그런다고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보여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똘순이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훤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무서우니까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보육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 타고 소문이 타버려서 이미 어느 정도 똘순이의 부모님들이 눈치를 채고 상황을 직시했을 때는 본인 가족은 귀신 가족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 똘순이 가족이 할 수 있던 일은 이사뿐이었대요. 그때 당시 똘순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똘순이보다 6살 많은 오빠, 그리고 똘순이까지 해서 4가족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심하면 이사를 다녔대요. 이유인즉슨 똘순이의 눈 때문에 어린 아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가고 하다 보니 부모님들, 특히나 이 똘순이 오빠는 똘순이를 볼 때 벌레 보듯, 뱀을 쳐다보듯, 파충류를 쳐다보듯이 가족이 아닌 것 마냥 그런 나쁜 시선을 보였었고요. 똘순이 아버지 역시도 계속되는 이사와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똘순이를 등한시하게 됐고 그나마 똘순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었대요. 이사를 굉장히 오래 자주 하다 보니 나중에 이사를 갔던 곳이 바다와 강이 한 마을을 감싸고 있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가게 됐고요. 이 마을에 이사를 왔을 때 대략 똘순이의 나이가 7살이 되었답니다. 이사를 하고 보니까 뭐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도 집이 한 40채 정도 되더래요.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뭐 결코 작은 마을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쯤 돼서 똘순이가 친구가 하나 생기게 돼요. 물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똘순이와 이야기를 하고 똘순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똘순이의 얼굴을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똘순이는 7살 나이에 이제껏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친구가 없었었는데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보니까 똘순이 입장에선 그게 사람이고 귀신이고가 중요하지 않았었대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마을을 보면 뭐 이장님도 계시고 뭐 많이 있잖아요. 지역 유지도 계시고. 그런데 그 마을 이장님이 할아버지셨는데 박수무당이셨대요. 그리고 똘순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요 얘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서 이모님께서 그 얘기 해주신 건 아니지만 네. 그때 당시 설명을 하던 게 이미 그 나이에 똘순이는 영안을 예를 들어 영안의 깊이를 따져봤을 때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하면 이미 똘순이의 영안은 한없이 10에 가까운 구였대요. 그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이야기하길 어떤 무당을 데리고 와도 이 아이처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똘순이 부모님들은 일단 굉장히 놀라죠.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예. 그러면서도 일단 이사는 왔었고 이런 얘기를 마을 이장님이라는 분이 해주시니까 혹시 똘순이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장님께서 왜 없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내 얘기도 듣고 내가 모시는 신님께 부탁도 할 터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나랑 같이 책도 읽고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나을 것이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똘순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았대요. 학교도 있는 곳이고 마을에 이사를 왔더니 이장님께서 똘순이 부모님께 작은 가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어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똘순이 부모님, 특히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돈도 엄청 썼고 마음적인 여유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딸의 눈도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이 동네 와서 내가 이제 상업적인 시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았대요. 진짜. 그래서 예. 똘순이도 좋다고 하고 똘순이 오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학교도 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똘순이 눈도 고치고 똘순이 오빠도 대학교를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똘순이 입장에도 물론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일단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 영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예전에 말이야 유치원을 갔었는데 내가 예쁜 눈을 한 이모야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글쎄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영가는
웃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웃어주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보다 더 어렸던 시절에 그 쌓였던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느낌도 들었고 하루하루 이 친구랑 얘기하는 게 정말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친구들도 일단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동급생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제대로 된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던 게 나이가 아직은 어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쁜 나머지 본인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안 했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하게 돼요. 예. 영가가 보이는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던가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본인은 뭐 영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던가 그래 버리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들인데 한 친구들만 그렇게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도돌림표더래요. 똘순이는 또 혼자가 됐고 은따라고 하죠. 대놓고 왕따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도 똘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대요. 괜찮아. 예. 나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 얘랑만 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이장님 댁에 가서 읽어주는 책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나쁘지 않은 학창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이 더 지났을 때쯤 이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애를 지낸다고 하세요. 예.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과 강이 마을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가 초입에 가서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를 지내는데 당연히 제를 하니까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 스팽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걸 보고 있었는데 무슨 신이 왔다 무슨 신이 강림했다 얘기하는데 본인 눈에는 누가 왔는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예.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대요.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제를 지내고 있는데 박수무당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선량하고 좋아 보이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닌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똘순이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러고 나선 다시 제를 지내길래 예. 똘순이는 내가 한 얘기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에이 설마 라고 이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내 얘기 들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응?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니야 얘기했어 쟤한테. 야 할아버지한테 쟤가 뭐야. 응? 나 쟤보다 나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응? 그래? 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숫자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아이의 시선에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얘는 무지무지 나이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다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똘순이는 평소와 같이 이 친구와 길을 걷고 있는데 들개 무리에게 휘말리게 돼요. 3마리의 들개가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당장이라도 물어 뜯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으르르 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똘순이를 물 것 같더래요. 똘순이는 금방이라도 자신이 물릴 것 같으니까 눈물이 눈가에 가득 고여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똘순이한테 속삭이더래요. 얘네 혼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똘순이는 당장에 지금 들개들한테 둘러싸였는데 거절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혼내줘 나 너무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들개 무리 중에 한 마리 등에 올라타더니 돌연 그 친구가 올라탄 들개가 다른 들개들을 물어 뜯고 싸우더랍니다. 물어 뜯고 싸우더니 다른 들개들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요 친구가 엎혀있는 이 들개가 한 마리 혼자 남은 거잖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돌벽에 스스로 달려들더니 머리를 박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러고 이 친구가 그 쓰러져 있는 들개에서 내리더니 손은 탁탁 털면서 됐다 이러면서 씩 웃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괴기스럽더래요. 그래서 너 무서워. 친구야 너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 괴기스럽던 표정이 꼬마아이 표정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어렸던 똘순이도 이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는 이 친구에게 도와달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국민학교 6학년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 그때쯤 됐으면 이제 시기가 6년 정도 지났다 보니까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그 마을 사람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요. 요 똘순이의 부모님도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구한테 손 벌릴 정도가 아닌 본인들 스스로 이것저것 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재력이 쌓였다고 합니다.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상황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생활도 풍족해졌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요 똘순이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들기 전이었죠. 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언제쯤 되는 거야?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좀만 기다려. 초경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잖아. 아니 보통 6학년이고 그러면 초경할 때 한창 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여자면서 그것도 몰라? 좀 있어봐. 좀 늦어서 중학교 되면 그때 돼서 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꼴랑 그걸 못 참냐고. 너 똘순이 오빠 대학교 안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똘순이는 저게 무슨 소리지? 초경? 내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초경이 뭐지? 이러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학교를 가서 학교 선생님이 계시니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근데 초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똘순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또래 조금 조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초경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나 보다. 성교육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이 초경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해주었대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피가 나는 건가? 그거를 초경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그 정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채 2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똘순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잘 지내고 학교 생활하고 있던 도중에 저녁에 똘순이가 소변을 보고 자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비릿한 냄새와 함께 변기에 피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걸 보게 되더래요. 나 예전에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초경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본인이 피가 나고 생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아빠는 남자니까 아빠한테 얘기는 좀 그렇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피 나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똘순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요. 그러고는 여자가 되려면 다 지나가는 시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초경을 했다면 걱정을 하실 줄 알았는데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마냥? 예. 그렇게 기뻐 보이더래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요 똘순이가 본인의 2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냅둬 초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댔잖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뭘 이제 하게 되는 건가? 초경을 했으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 내가 어딜 가나? 무섭기도 했지만 본인은 뭔가 조금 기대감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잠을 들었는데 자다가 뭔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살짝 깨게 되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똘순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뻐서 축배를 드는 듯한, 뭐 술을 마셨는지 음료수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실에서 이제 축배를 드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대요. 네. 굉장히 기뻐하며 축하하며 진짜 잘됐다. 우리 이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다. 이제 똘순이 오빠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좋은 일인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 못했고, 그때 당시 그리고 막 자다 일어난 상태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가 말고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똘순이가 학교를 다녀왔을 때 그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똘순이 집에 와 있더랍니다.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더니 똘순이를 잘 부탁한다 하며 보찜 같은 거에 똘순이 옷가지를 챙겨주며 박수무당 이장님을 따라가라라는 얘기를 했대요. 똘순이는 이상하죠 뭔가?
엄마, 나 어디 가라는 거예요? 나 방학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네 눈을 고쳐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내 눈? 나 괜찮은데, 이제? 엄마, 나 이제 사람들한테 귀신 본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 그런 것도 안 해, 이제? 나 괜찮아? 나 이거 조절할 수도 있고, 괜찮아, 엄마. 아니야, 가서 고치고 와. 그래야 너도 사는 거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가서 고치고 와. 여기 이장님이 너 눈도 고쳐주고 좋은 거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가서 고치거들랑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매몰찰 수가 없더래요. 제 차 나 안 가 엄마. 나 안 갈 거야. 나 엄마 아빠가 맨날 욕해도 좋고 나 때려도 좋으니까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끝까지 매몰차게 보내버리더랍니다. 그러고는 눈물 뚝뚝 흘리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얼마나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부모님이랑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장님 손에 이끌려서 이장님 집에 가게 돼요. 이장님 집에 가게 되고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고 집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죠. 제발. 아무리 내가 마을 이장님이에요. 몇 년 동안 봤던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왜 내 집을 남겨두고 여기서 내가 지내야 되냐. 그런 생각은 많이 들긴 했지만 일단은 그런다고 당장 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풀고 옷 갈아입고 나왔대요.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갖고 쫓아가 보니 신당이 이렇게 있더래요. 지금 생각해도 누가 봐도 그냥 신당 같은 곳 있어서 여기 와서 절을 해라.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네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분명히 아까까지 무섭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랬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본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눈을 고쳐달라는 생각은 1도 없었대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나한테 욕하고 그래도 좋으니까 오빠 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사발 그릇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내어주시더랍니다. 목도 마를 텐데 목 숙이고 하라고. 나는 요 앞에 나갔다 올 테니까 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똘순이도 이제 절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 목도 굉장히 마르잖아요. 목말라. 물 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기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발에 있는 물을 마시고 기절을 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본인의 바지를 벗기려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되고요. 눈을 뜨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박수무당 이장님이 이 똘순이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있더래요.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장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신난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드디어 내가 이러더래요.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저리 가요. 뭐 하는 거야? 야, 그만 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8년을 기다렸어. 알아? 자그마치 8년이야. 8년이라고.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더래요. 똘순이는 굉장히 힘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지금 몹쓸 짓을 당할 거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재차 발로 막 차면서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저리 가요.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데 할아버지 뒤편으로 자기가 어린 시절 그리고 계속 본인의 친구가 돼주었던 그 친구가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더래요.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똘순이가 당장에도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란 얘기를 하려는 순간 예전에 있었던 그 들깨들 생각이 나더래요. 안 돼. 할아버지 하지 마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내가 몹쓸 짓을 당할 것 같고 이 친구가 도와달란 얘기만 해도 날 도와줄 것 같은데 그 끝이 결코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죽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당장 앞에서는 내가 안 좋은 상황을 당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온갖 힘을 쏟으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을 이장이 재차 얘기를 해요. 이리 와. 내가 자그마치 8년을 기다렸어. 내가 8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으로 니네 가족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네 가족들은 이미 없어. 쟤는 새 가족일 뿐이고 너는 내 거고 네 눈도 네 기운도 다 내 거야.
자그마치 8년이야 8년. 이 편이 있는 줄 알아 이 마을에? 없어. 당장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이 똘순이가 머리에서 뭔가 끈이 끊어져 나가는 걸 느끼더래요. 와, 예. 그러고 눈을 감고 예. 나 도와줘. 아니 제발 부탁이니까 다 제발 싹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친구가 똘순이를 바라보더니 씩 웃으면서 좋아 알았어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똘순이의 머리가 핑 하면서 의식이 끊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당연히 뭐 옷이 벗겨지거나 그런 흔적은 없고요. 이 신당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친구도 없었고 박수무당 이장님도 안 계셨고요. 그러고 깜짝 놀라서 일단은 본인 옷을 다시 갈아입고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도 아무도 없더래요. 집이 아니라 마을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다들 어디 갔지? 다 어디 간 거야? 말이 안 돼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톨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간 거지? 왜 아무도 안 보여? 흔히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곳 없어요. 강가 주변 없어요. 학교 없고 어딜 가도 사람의 흔적이라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똘순이 눈에 화경이 비쳐요. 8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박수무당이. 8년을 기다린 건 박수무당만이 아니에요. 예. 이 친구 역시 8년을 기다립니다. 마을에서 버림받은 터주가 있어요. 예. 마을 사람 모두 외면을 하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이장 이 박수무당이라는 놈이 본인의 신발이 끊겨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시지가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명안이 아주 맑은 예. 꼬마 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얘를 이용하자. 얘를 데리고 얘를 키워서 저 무당놈이 사이비 무당놈이 얘를 잡을 때 명분 삼아 얘네 싹 다 데리고 내가 뜬다. 이 생각을 하고 똘순이 곁을 8년 동안 지켜봤던 거예요. 와. 당연히 이 터주는 신이다 보니까 요 사이비 무당놈이 뭘 할지는 뻔히 알고 있죠. 예. 8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이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똘순이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순간 똘순이를 도와줬고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아예 그냥 증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집에 일단은 뭐 밥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똘순이는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있으니까 앵간한 걸 해먹잖아요.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본인 오빠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을까. 집에 있는 쌀도 며칠이 지나면 동나기 마련이고 반찬도 상하기 마련이라 먹을 것이 없었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더래요. 그러고 며칠이 더 지나 내가 며칠 굶었는지 모르는 시점에 마을에 한 남녀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 도사님이셨고 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신어머니 이 두 분이 오시게 돼요. 이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렸을 때 몸에 신이 실려 계신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요 신님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한 적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못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똘순이 이 이모님이 지금 무당 이모님이 모시고 있는 신분께서는 애시당초 강림에 계셨고 신어머님이라는 게 단순히 내림굿을 통해서 신을 내려줘서 신어머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무의 길을 걸을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이러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셔서 이모님께서는 그분을 신어머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이야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무겁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상 오늘 지금 이야기가 이제 무당 네. 이모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이모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네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시들무에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숨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진짜 제가 만약에 무삭제판으로 돌비님 보여드리면 돌비님 저랑 같이 울 수도 있어요. 좀 뺄 거 빼셨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예. 요거 평소처럼 제가 목소리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울 것 같아서. 배송맨님께서 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네.
진짜 기구하시네요. 이모님의 또 어린 시절도. 이야기가, 네. 제가 오늘 좀 밝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절대 아니죠. 때문에. 예, 저희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쉽게 이모님도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이거예요. 진짜 친어머니, 아버님, 뭐 부모님 맞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라는 또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증발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냥 증발되는 거구나. 어떻게 된지 정확히 모르는 거고. 네. 어디서 뭐 발견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뭐 한 마을이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신이 데려갔다라고 그 일본의 카미카쿠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이모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중학생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기억은 있고 하다 보니 중간중간 그 말에 대한 혹시 뉴스라든가 신문 기사가 날까봐 봤는데 예. 한 글자도 나지 않더랍니다. 마치 애시당초 없었던 것처럼. 와. 신이 데려간 거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 원래 일본에서도 카미카쿠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신이 데려가면 그냥 행방불명 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갑자기.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이모님도 기구한 삶을 사셨구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계기였고 이런 이야기도 있겠구나 또 이런 삶도 있겠구나 또 싶네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설의 배성맨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네요.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신 무당 이모님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전배님이랑 같이 또 시청하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좋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 전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닷가로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바닷가로 우리 함께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바다로 네. 떠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곳은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겪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날이 썩 좋지는 않네요. 어떠세요? 좀 그쪽이?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 안에 있는데 안개도 자욱하고 달도 안 떴고 예. 어디는 또 비가 온다 그러고 어디는 안개가 껴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네, 인천 쪽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안개 낀 날 괜히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배송맨님 큰일 날라 또. 그죠? 저도 네. 나름 비방이란 비방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2014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와 네. 그리고 나이트 시참 때 그리고 재개발 시참 때 나왔었던 이 똘비라는 친구 그리고 같이 일했던 형과 동생 이렇게 제가 지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똘비라는 친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이 형 원이 그리고 막내 동생 호야 전배 이렇게 넷이서 태안으로 놀러 가자는 계획을 짜게 돼요. 예. 아무래도 여름이고 하니까 바다나 놀러 가자 이렇게 하게 되고 일요일날 쉬다 보니까 토요일날 일 끝나고 아침에 바로 쏘는 걸로 해갖고 나름 2박 3일 왜냐면은 월요일날은 일을 하지만 월요일 저녁까지만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나름 2박 3일로 놀러 가자는 계획을 하게 되고요. 저도 그때 당시 막 가게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백수였기 때문에 이리저리 들락날락 거리다가 하루는 이모님 집에 가게 되는데 이모님께서 제 얼굴 보자마자 딱 하시는 말씀이 바다 가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귀신들 속일랍니다. 맞아요. 이번 주말에 바다 놀러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다는 좋아. 너는 그냥 불만 조심하면 되고 엄한 데 가갖고 이상한 거 주워 먹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뭐 땅끄지도 아니고 땅이 터진 거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모 얘기 농담으로 듣지 말고 잘 새겨 들어. 물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고 근데 저희가 보통 놀러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런다고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런다고 바닷물로 고기를 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니 뭐 놀러 가면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데 불은 뭐 근처에도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모도 이번 주말에 바다 가는데 가서 바캉스나 좀 즐기고 올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괜히 어디 가네 막 얘기하면은 괜히 책 잡히고 따라다닐 거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까지는 굳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담소 좀 나누다가 저는 집에 와서 토요일날 저녁이 돼서 일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모였어요. 뭐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장을 따로 볼 필요도 없이 어차피 새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차를 끌고 바로 가게 되면 아침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근처 마트라던가 이런 데 열 거니까 그때 가서 장은 보면 되는 거고 펜션은 이미 그 말리포 해수욕장 주변에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형, 동생 그리고 친구가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제 차에 태워서 바로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 일단은 그 3명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일을 한 상태다 보니까 잠을 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태안까지 갔고요. 태안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대략 시간이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시간대쯤엔 펜션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 주변에 차 세워놓고 일단은 우리 일행들은 차에서 쿨쿨 자고 있으니까 저는 담배를 태우면서 그 바닷가 주변을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는 바다인데도 제가 느끼는 그 바다가 굉장히 좀 을씨년스러웠어요. 해도 막 떠 있는 상태였고 뭐 새벽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침인데 왜 내가 바다에서 이 시간에 이런 느낌을 그래야 되지 싶어갖고 일단은 차에 다시 타갖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그 펜션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대략 한 9시 조금 안 돼서 이제 하나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고기라던가 술 같은 건 미리 사놔야 되니까 슬슬 장볼 준비하시죠. 여기 9시쯤 되면은 마트 열고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다들 일어나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이렇게 잠 좀 깨더니 가보자고 이렇게 마트를 가게 됐어요. 거기는 보니까 동네 할인마트, 식자재 마트 이런 식으로 마트가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 수레랑 고기잖아요. 뭐 종이컵이라던가 이런 건 나중 일이고 두 파티로 나눠져서 한 명은 술과 뭐 라면이라던가 이런 걸 사기로 하고 저와 이 원이라는 친구는 둘이서 고기를 찾아가게 되는데 예? 저희가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삼겹살 몇 킬로, 목살 몇 킬로, 소고기 몇 킬로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몇 킬로까지는 아니고 소고기 뭐 얼마치 이렇게 사기로 했었는데 삼겹살이랑 목살은 바로 보이니까 샀는데 소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라? 소고기가 없냐 왜? 뭐 어쩔 수 없이 뭐 소고기는 이따 뭐 딴마트 가서 따로 사는 걸로 하고 일단은 다 사자. 다 이것저것 사자고 사가지고 계산하고 나왔어요. 민희 형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야 전배야 고기 다 샀냐? 아 형 그 목살하고 삼겹살은 샀는데 소고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아 모처럼 왔는데 돼지고기 가지고 안 되는데? 옆에 마트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얘기하고 막 담배 하나 피고 있던 찰나에 마트 옆에 주차장 쪽에 대략 10살 남짓한 꼬마아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못 사는 좀 가난한 스타일을 하고는 자기 손가락만한 나뭇가지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그 흙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그려? 이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꼬마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가 하더니 제가 뭐 그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흠칫 올라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아저씨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그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길래 이제 뭐 형들도 담배 다 펴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가자고 다른 마트 한번 가보자고 그래갖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가면은 거기 식자재 왕인가 뭐 아무튼 그런 마트가 있다. 네.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차를 타고 그 마트로 이동을 해서 저희는 이제 살 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자마자 바로 저는 고기 코너에 가서 소고기를 찾는데 거기도 소고기가 없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돼지고기 칸, 뭐 닭고기 칸, 소고기 칸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예 소고기 칸이 통째로 비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정육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소고기 안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까 아침 가게 문 열자마자 누구 몇 분 오시더니 소고기 싹 쓸어 가셨다고. 그래요? 여기 그럼 소고기 살 수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서 한 3km 정도 차 타고 가시면은 정육점 있어요. 거기 가서 사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제가 이상하게 소고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미치겠다. 우리 마치 소고기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나 이거 오늘 소고기 반드시 산다. 내가 천안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소고기는 내가 사고 만다고. 이러고 약간 진짜 광기의 그런 가까운 그 표정으로 소고기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차에 탔어요. 민희 형도 그때쯤 되니까 살짝 짜증 났나 봐요. 야 굳이 소고기 먹어야 되냐 그냥 목살하고 저거 있는데 대충 먹고 여기 뭐 회도 있고 뭐 하니까 먹자고 하는데 저는 그때는 아예 그냥 제 관심 오로지 소고기에 꽂혀 있어갖고 정육점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육점에 도착을 하고 저는 뭐 딴 얘기 할 거 없이 바로 내려갔고 정육점 안에 터벅터벅 들어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고기 이렇게 썰어져 있는 쪽을 보는데 진짜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 눈에는 돼지고기만 보여요. 요 소고기 칸은 마찬가지로 아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걸 보자마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막 이러니까 뭐 찾으시는 거 있냐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도 뭐 누가 와갖고 소고기 다 쓸어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열자마자 누가 와갖고 소고기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 진짜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막 이러는데 그때쯤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소고기가 왜 없냐고 내가 마트를 지금 한 군데 간 것도 아니고 정육점까지 왔는데 뭐 소고기가 씨가 마른 것도 아니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제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게 정육점 밖으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엄청나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소고기가 없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고개를 까닥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여기도 소고기 없대. 그래갖고 내가 일단 편의점 좀 나랑 같이 좀 가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편의점에 소고기 안 팔잖아. 내가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막 웃더니 그 뒤에 그 미니 땡땡이라는 그때 당시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니 그 편의점 안에 보면은 무슨 버거 막 이렇게 햄버거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소고기 뭐 이렇게 무슨 버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덥석 집더니 계산을 하고 전자레인지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뭐 배고프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땡 하고 30초가 지나자마자 전자레인지 꺼내갖고 햄버거를 막 이렇게 뜯더니 제 입에 막 우겨 넣는 거예요. 먹어. 전배야 먹어. 아 뭐야? 그러니까 먹어 빨리 먹어. 이거 소고기야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영문인가 싶어갖고 일단은 씹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이게 마치 제가 햄버거를 먹은 게 아니라 무슨 진짜 목이 마를 때 수박이나 뭐 메론 이런 달달한 과일을 먹은 것 마냥 엄청 달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전까지 냈던 짜증, 막 승질 이런 걸 냈던 게 내가 왜 그렇지 이런 후회까지 들면서 아니 벙벙하면서 이렇게 먹었더니 다 먹고 나니까 원이가 웃으면서 야 이제 가자 하면서 저를 막 오르고 막 이러더니 차에 태우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도대체 왜 내가 소고기 때문에 승질을 내고 왜 내가 저 햄버거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말짱해지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일단 우리 바닷가 가서 바다 구경 좀 하자고 이제 슬슬 물놀이 하는 사람도 나올 때 됐으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우리 물놀이 하는 거 구경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았다고 일단은 보안 펑펑하지만 일단은 뭐 그러니까 갔죠. 그리고 민희 형도 슬슬 제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났던 것도 있었어요. 눈치도 저도 좀 보이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바다가 그 해수욕장 사람 많은 쪽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3, 4 모여갖고 슬슬 물놀이 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간단히 뭐 담배나 핸드폰 같은 것만 챙겨가지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해수욕하는 곳에 갔습니다. 간단히 그때 당시 요 파라솔 값이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달리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3만 원 주고 그 파라솔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민희 형이랑 호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라인까지 가가지고 구경하고 놀고 있고 원이가 접으면서 또 실실 웃길래 제가 왜 엠마 내 햄버거 그렇게 맛있게 먹디? 이러니까 얘가 푸짓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너 진짜 그만 좀 홀려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뭘 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아까 그 마트에서 꼬맹이 봤잖아. 그러니까 야 너 아까 내가 햄버거 먹이기 전까지 꼬맹이가 네 목마 타고 있었다고 아냐? 그래요. 애가 고기가 진짜 먹고 싶었나 보더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고기에 그렇게 집착을 심하게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 원이라는 친구가 그 소고기 햄버거 요거를 임시 방편으로 나한테 이렇게 억지로 먹였던 거구나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냐 이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야 그걸 얘기할 게 어딨냐고 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갑자기 그 뒤에 미니 땡땡 보이길래 거기로 너 끌고 간 거고 암튼 그랬다고 야 우리 시작부터 이러냐고 야 이따 볼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막 이러다가 암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대략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고요. 2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저희는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대략 방 2개짜리 아파트처럼 내부 구조가 되어 있는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리 펜션인지 독채 펜션이라고 써져 있긴 했지만 그냥 사람이 살다가 나와서 그 집을 요 펜션 느낌으로 해갖고 장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거실 옆에 이렇게 베란다 있는 것까지 해서 뭐 전체적인 느낌이 딱 그냥 방 2개짜리 아파트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바베큐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 있는 데 쪽에 천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굳이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딱이다. 요 안에다가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여기서 놀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짐 같은 거 다 풀어놓고 야 어떻게 바닷가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한번 들렸다 왔잖아요. 다들 바다 얘기는 일절 하지 않더라고요. 뭐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갔다 온 것도 있었지만은 민희 형, 원이 그리고 호야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일을 했고 뭐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면서 차에서 좀 자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좀 피곤하다 보니까 하지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고기와 술은 패스를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때 시간이 불과 저희가 짐을 풀고 해갖고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야 술 판벌 열아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네. 그래갖고 일단은 급한 대로 펜션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숯불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펜션 사장님도 좀 놀리시죠. 벌써부터 고기 드시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숯불 좀 부탁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숯불 세팅을 해놓고 저희는 이제 사온 고기랑 소주를 세팅을 하고요. 세팅을 해놓고 숯이 어느 정도 불이 올라서 저희가 고기를 구우려면 대략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는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소파에 잠깐 누워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자다 있나니까 벌써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깨우지 그랬냐고 싶어갖고 자리를 만들어 자리에 앉은 다음에 고기를 굽는 걸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평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삼겹살집을 가든가 고깃집을 가든가 그러면 제가 항상 고기를 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기를 구워야겠다 싶어서 집게를 들라 그랬는데 이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뇌리에서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그래갖고 오늘은 애들이 구워주는 거 그냥 먹어야겠다 싶어갖고 아무소리 안 하고 그냥 집게도 안 잡고 옆에서 그냥 구워주는 거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조금 먹다 보니까 배가 어느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쯤 그리고 술도 제가 그때 당시 반병도 안 먹었을 거예요. 소주도. 잠이 진짜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나 한 2시간만 잘라니까 저기 소파에서 잘라니까 먹고 계시라고 민이 형 좀 드시고 계세요. 나 너무 피곤해갖고 한 2시간만 잘게요 그랬더니 그래라 운전하면서 왔는데 좀 자 이따가 깨우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어제 소파에 누워갖고 이렇게 있다가 한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는 소리도 들리고 우당탕 소리도 들리고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눈을 뜨는데 호야가 뭐에다 맞았는지 바닥에 이렇게 털썩 앉아있고 원희가 민희 형을 뒤에서 이렇게 꼭 껴안아갖고 막 말리는 듯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입 나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보니까 호야 같은 경우는 이마에 이렇게 혹 비슷한 게 났어요. 뭐 딱딱한 거에 맞은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원희 같은 경우에는 이 민희 형을 꽉 붙잡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민희 형 상태가 좀 이상해요. 입에 보니까 삼겹살 목살을 저희가 이렇게 구워 먹고 있었다고 했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뭐 2-30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고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입에 물려 있는 게 저는 뭔가 이러고 싶어서 눈 비비고 자세히 봤더니 생고기를 입에 물고 있고요. 양손에 생고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세히 고쳐 앉아서 뻘떡 일어났어요. 뭐야 이렇게 했는데 원희가 야 전배야 일어났으면 야 민영 좀 말려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얼른 가가지고 일단 손에 있는 그 생고기들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일단은 잡고 있으니까 입에 물려있는 거를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저나 원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 180 초반 170 후반대고 호야랑 이 민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70이 안 되는 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덩치 차이도 나고 그렇게 잡고 있으면 그렇게 말려질 법도 한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충 봐도 이건 느낌이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야 일단은 이 불판에서 좀 멀어지게 하자. 이거 좀 사달라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옆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판인 데에서 최대한 조금 멀어지게 해놓고 이 상태를 딱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좀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갖고 일단은 저희가 급한 대로 제가 소고기를 먹을 생각으로 집에서 가져왔던 게 종이컵에다가 굵은 소금이랑 후추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싸왔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가방에 가갖고 굵은 소금을 갖다가 민영 얼굴에다 뿌렸어요. 한 두어 차례 뿌리고 좀 약간 이 난동이 진정되는 것 같아서 제가 원희한테 야 백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공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백촉 걸라고 그래갖고 원희가 뒤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졸라갖고 어쩔 수 없이 기절을 시키고 일단은 그 상황이 좀 웃기는 상황이고 이게 저나 원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영적인 거라든가 귀신 같은 경우를 경험을 해왔지만 요 호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희 형이 술 많이 취한 것 같다고 딱 얘기하고 일단 뭐 얼토당토 않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쪽 방에다가 이렇게 민희 형을 모셔놨어요. 아무래도 요게 다시 깨면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깨갖고 난동 피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방문을 이렇게 잠가놓고 겉에서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짐 같은 걸 최대한 그나마 바리케이터라고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 박스라든가 짐 같은 걸로 문 앞에 이렇게 살짝 막아놓고 저는 이제 나름 대책회의 아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민희 형이 있나갖고 제정신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씌인 상태거나 혹여나 뭐 일어나는데 또 씌거나 이러면 예.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돼갖고 이모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님이 내가 좀 안 좋은 상태여갖고 전화를 해주신 건가 싶어갖고 일단은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방금 겪었던 상황 때문에 그런 걸 느껴서 전화를 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모님께서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전배야 여기가 하면서 막 약도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하니까 여기가 너 지금 거기 말리포 해수욕장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가 한 4km 정도밖에 안 되거든? 하면서 어디 올라가면은 여기 천리포항이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시라는 거예요? 이모 지금 뭐 여기 근처시라는 거예요? 하니까 아유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잠깐만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술도 안 먹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했다가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원희를 데리고 가면 호야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막내 동생인데 괜히 둘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희 보고 일단은 펜션에 있으라고 하고 저는 호야를 데리고 제 차를 타고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됐어요. 가니까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천리포라고 있어요.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대략 차 타고 한 10분 좀 안 되는 시간 그 정도 가면은 천리포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천리포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모님께서 거기서 제사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상 치우고 뭐하고 계시길래 이모 제가 얼굴 뵙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그런데 혹시 이거 거들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하니까 일단은 치우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일단은 그 상 치우고 막 이렇게 봤는데 그 상에 뭐 음식들도 엄청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사라는 게 보통 돼지 머리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돼지 머리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하셨다면서 돼지머리 어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오늘은 돼지머리 안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죄를 지내는데 돼지머리도 안 쓰는 경우가 있냐고 했더니 아이고 이따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치우라고 이렇게 하셔갖고 일단 상 같은 거 다 일하시는 분들 도와갖고 치우고 호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한 대 맞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술도 좀 먹은 게 있다 보니까 애가 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차에 잠깐만 쉬고 있으라고 좀 괜찮아지면 나오라고 해갖고 제사상 싹 치우고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렸는데 그 이모님께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에다가 소탈 같은 거를 모형으로 해놔갖고 씌워놓으셨는데 그거를 드니까 뚜껑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소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소고기 이모네가 다 사간 거냐고? 그랬더니 왜 소고기 없드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죄를 지내시는데 소고기를 쓰냐고 보통 돼지머리가 올려놓고 이렇고 막 그렇게 하지 않냐고 했더니 보통 죄라는 게 돼지머리가 올라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 조금 큰 그리고 제 형태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틀리긴 한데요. 이 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 한 마리가 통째로 이렇게 받쳐지게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소의 몸을 한 형상은 보자기와 이렇게 뚜껑식으로 해놓고 요 뚜껑을 열면 소고기가 가득 차 있게끔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셔요. 그래갖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일단은 이모 그러면은 이 소고기 못 먹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거 좀 치워주고 소고기 좀 얻어가면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죄를 지내면 한쪽에서 동네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음복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쪽에 가갖고 와서 이거 했으니까 이거 좀 먹고 그러고 가라고 해갖고 저도 이제 자다가 일어나고 제가 막 이렇게 힘쓰고 이러고 차 타고 저도 막 정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쯤 되니까 슬슬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파갖고 요 자리에 앉아갖고 음식을 좀 먹고 있었고 요 호야도 정신을 조금 차려 술이 좀 깼는지 나와갖고 탄산 음료를 마시면서 이렇게 불편한 속을 이렇게 달래고 있었는데 앉아갖고 음식 먹고 그러고 막 음료수 같은 거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더니 야 니네 일행들 어딨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친구랑 형이 있는데 맞다 이모 우리 같이 술 먹던 형 뭐에 씌인 것 마냥 막 난리 쳐갖고 생고기 먹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 얘기 하니까 옆에서 그 호야라는 동생이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셋이서 술이랑 고기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민희 형이 고기를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래요. 예를 들어 뭐 고기가 이렇게 깔려 있었으니까 뭐 한 점, 두 점 먹다가 뭐 두세 점을 막 이렇게 먹고 막 하길래 아, 형 배고프셨어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불판에 있는 고기를 진짜 한 2, 3분도 안 돼갖고 다 먹더니 이번엔 그 젓가락을 가지고 생고기를 집더래요. 그래갖고 생고기를 집어서 입안으로 쑤셔넣기를 시작을 하고 원희랑 호야가 이제 좀 상황이 이상하다 싶어서 젓가락을 뺏고 말리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냄비로 호야 머리를 내려친 후 그러고 호야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번엔 양손으로 그 생고기를 입에다가 쑤셔 넣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황에서 저를 얼른 와서 깨웠으면 됐을 텐데 일단은 상황 자체가 완전 급반전이 돼갖고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 보니까 말로는 전배야 소리는 지르는데 저를 깨울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그때쯤 제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일이 일단락은 되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모가 그렇게 듣더니 생고기를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어났을 때도 양손에 고기 쥐고 있었고 막 그 입에 생고기 물고 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봤더니 야 시동 걸어라 빨리 가야겠다 야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아니 거기 그 원이라고 이모도 아시는 그 친구 같이 있어갖고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빨리 시동 걸어 빨리 이러면서 가방을 어느 이렇게 챙기시더니 제 차 있는 쪽으로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래갖고 이상하다 뭐지 해갖고 차에 어느 시동을 걸고 에이 별일 있겠어 싶어갖고 바로 저 펜션 주소를 찍고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가갖고 이제 급한 대로 펜션 앞에다가 바로 차를 대놓고 차문을 열고 나와갖고 펜션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펜션 문을 열라고 하는데 펜션 안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뭔 소리야 싶어갖고 문 열면서 제가 뭐나 이러면서 문을 열었는데 우와 제가 순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민희 형이 일어났는데 원희를 타고 깔고 앉아갖고 양손으로 원희 목을 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뭐야 이거 민희 형. 저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그대로 달려들어갖고 민희 형한테 제가 그 미식축구 태클이라고 하죠. 네, 몸통 박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둘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이거 뭐 왜 그러냐고 봤는데 원희는 진짜 거의 이게 안 좋은 상태가 되기 직전까지 속이 졸렸나 보더라고요. 얼굴이 완전 허해져갖고 제가 둘 사이를 떼어내니까 그때서야 막 다 살아난 느낌으로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숨만 겨우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원아 괜찮아? 형 왜 그러냐고 이건 왜 그러냐고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민희 형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뒷덜미가 저릿저릿 거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사람 아니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 형이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은 그 불판이 있잖아요. 불통이라고 하나요? 그 숯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쪽으로 갑자기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왼손으로 갖다 그 통을 잡고 그대로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를 달려들어서 숯이 들어있는 불통으로 저를 찍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제 뒤에 있던 호야가 마침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넘어지고 그 숯이랑 불판은 제가 진짜 간발의 차로 피하게 돼갖고 다행히 뭐 이렇게 불에 대한 뭐 상처라던가 이런 건 입지 않았었고 그때쯤 돼갖고 이모님께서 집 안에 들어와갖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민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추측되는 그 귀신은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싹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고 일단은 원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애가 기력을 못 차려요. 진짜 얼마나 심하게 목이 졸렸는지 기력 못 차리고 있고 뭐 보니까 호야 같은 경우에도 호야가 저를 밀치면서 얘가 그 불판에다가 뭐 어깨 축제였나 어디 이렇게 찍힌 것 같더라고요. 욱욱 거리고 있고 이 민희 형이라는 양반은 씩씩대면서 진짜 막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불판도 막 집어던지고 이러는데 괜히 흉기나 이런 날카로운 거 들고 막 이러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빨리 서둘러 갖고 어떻게든 제압이라도 해야겠다 싶어갖고 제 차 뛰어들어갖고 요 민희 형을 꽉 움켜 잡았어요. 이 민희 형인지 안에 영간지 모르겠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좀 가만 좀 있으라고 뒤에 계신 분 누군 줄 아냐고 가만 좀 있으라고 좀 꼭 다쳐서 말 듣지 말고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모님께서 뭔가 이제 해주시겠지. 내가 이제 탱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몸으로 막고 있으니까 뭐라도 뒤에서 이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 힘으로만 잡고 있고 이모님께서 뭘 하셔도 진작에 하셨을 텐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 이상하다 싶어갖고 제가 이렇게 잡은 상태 뒤를 보면서 이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모님께서 바닥에 펄썩 주저앉으셔가지고 진짜 세상 잃은 표정으로 나라 잃은 표정으로 진짜 땅바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지금 뭐 하시냐고 정신 차려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가 이렇게 땅바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아휴 이러면서 이렇게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시더니 이제 그 민영 향해서 이제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를 지르는 게 평소에 제가 아는 이모님 파워 넘치는 샤우팅이 아니라 와 진짜 힘 빠져 죽겠는데 마지 못해 내는 소리 있잖아요. 진짜 힘이 드는데 마지 못해서 지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 이모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 귀신이 이 양반은 진작에 사라지던가 좀 떨어지던가 이랬을 텐데 당연히 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 소리 지른 것도 그렇고 왜 그러실까 이러는데 일단은 저는 어찌됐든 제가 막 온 힘을 다해서 이 양반을 잡고 있었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잡고 있긴 했었는데 이 민희 형이 잡고 있는 거를 풀려는 힘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상태를 지금 최대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방치의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문 밖에서 꼬마아이 소리가 히히히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건 또 뭔 소린가 싶어갖고 일단은 뭐 애들 노는 건 노는 거고 난 지금 요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꽉 잡고 좀 민희 형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부탁하니까 정신 좀 차려봐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진짜 막 가래 끓는 소리 이런 소리랑 같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그래갖고 이모 상태도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고 어디 편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내가 뭐 그런다고 원이라던가 호야한테 뭔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걸 이렇게 빼면은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갖고 이 힘을 절대 풀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방법도 떠오르지도 않고 정신도 없는데 문 밖에서 누가 막 그 애기들이 신나서 뛰어노는 소리 있잖아요. 막 히히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들은 진짜 답답해가 큰일 나 죽겠는데 저 꼬맹이들은 밖에서 뛰놀고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뭐가 흙 묻은 발로 땅바닥을 밟는 듯한 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건 뭘까 싶어갖고 힘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소리 이러고 쳐다봤는데 제가 아침에 저랑 원희가 햄버거를 사줬던 그 귀신이더라고요. 예. 이 친구가 저는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이모님한테 하는 말이 힘들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안 힘들고 백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양팔을 이렇게 허리춤에다 이렇게 딱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소리를 바다우라고 해야 되려나?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잠깐 3초, 4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어요.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민희 형을 이렇게 잡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순간 제가 귀가 너무 아파갖고 잡고 있던 손을 떼면서 제가 귀를 막을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였거든요. 그래갖고 귀를 딱 막고 있다가 한 3, 4초 정도 흘러갖고 참 큰일 났다 싶어갖고 눈을 떠갖고 다시 이 민희 형을 잡는데 민희 형은 바닥에 벌써 주저앉아갖고 거품 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야? 그리고 제가 다시 이렇게 뒤를 쳐다봤는데 그 꼬마애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고기 잘 먹었다고 진짜 맛있는 고기더라. 다음에 또 사줄 거지 그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10개 아니 100개라도 사주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반말 하지 말고 존댓말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쯤 돼갖고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싶어갖고 일단은 많이 사드릴게요 이렇게 좀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막 신나는 목소리로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놀더니 또 사줘야 돼 이따가 또 사줘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막 신난다는 투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한 1분 서로 아무것도 못하고 정적이 흘렀어요. 와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뭐가 휩쓰고 지나간 건지 어안이 벙벙해갖고 그때쯤 되니까 원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닥에 누워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호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력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털썩 앉더니 아이고 이모님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렇게 원희가 일어나서 한 명 한 명 저희 추스리는가 싶더니 이제 민희 형 같은 경우에도 정신을 차렸는데
막 자고 있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피곤한 표정으로 나 여기 왜 이러고 있냐, 야 우리 어제 몇 병 먹었냐 이러는 거예요. 뭘 어제고 뭘 몇 병입니까?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이 얘기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처음 보시는 요 이모님도 계시니까 민영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님 처음 뵀거든요. 그래갖고 누구냐는 투로 저희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무당 이모님이시라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일단은 그 집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일단 저희는 둥그렇게 모여서 앉았습니다.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전배 너는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저분 보이면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달라고, 그래봤자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다 사주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모셔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민희 형한테는 너는 일단 올라가면 병원부터 가라. 생고기 엄청 쥐어 먹었으니까 아마 장도 말짱하지 않을 것이고 병원 가서 약 받고 전배랑 같이 당 틀려 이렇게 얘기하시고, 원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원희가 여러 시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안도 뭐 깊이 열려 있고 집안 내력 자체가 부속인들 집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좀 있었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졸려버리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진짜 뻗어 있었던 거고, 그날은 호야 같은 경우는 저랑 원희가 이제 술자리에서 한 번씩 얘기하는 뭐 귀신이라던가 영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얘기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접해본 건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나는 귀신이라 이런 거 솔직히 형네가 약간 나 일부러 좀 이렇게 겁먹이려고 뻥카 좀 이렇게 살짝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부로 자기는 귀신이란 걸 믿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소고기 싹 쓸어가기 사건은 이모님께서 제를 지내시는데 제에 대한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원래 가져오셨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셔서 아침에 부랴부랴 그 동네에 있는 소고기를 싹 쓸어 가셨다고 하셨고요. 그 제가 무슨 죄였냐 하니 2007년도 태안 앞바다에 좀 굉장히 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물론 인명피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을 정도였지만 바닷가 안에 살고 있던 요 생명체라던가 바닷가 안에 계시던 신, 그리고 요 바닷가 주변에 계시는 터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해를 많이 입으셨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달래는 제를 지냈다고 하신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돼지머리 띨랑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을 더 올리고자 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를 하셨던 거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동네 근처에서 소고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쌩 난리를 피우다가 그래도 다행히 제가 기연을 얻어서 그 어려 보이는 그 존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쵸. 그때 당시 바다가 완전히 너무나 큰 피해를 받았잖아요. 네, 저는 그때 당시 군대에 있어서 사건은 잘 몰랐는데 이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쵸. 그래서 그 태안이라는 곳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랬죠. 아무래도 네. 그때 그 전까지라면은 태안을 솔직히 아는 사람들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태안이 좀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어요. 그쵸. 오늘 그래도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태안에서 겪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싹 한번 들려주셨는데 역시나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군요.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태안에서 겪었던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오카이는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당시 태안에는 이제 기름 유출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또 이모님께서 죄를 지내주신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